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일단은 목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설정됐으면은 어떻게 작업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답을, 풀이를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이제 파일 체계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본 준비 작업이.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다 방법을 선택하다가, 풀어서 방법을 만든 게,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더 복잡한 구조도 있고요. 더 간단한 구조도 있는데, 공동주택 할 때 요건 썼던 폴더거든요. 일단은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모델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에서 사용되는 각종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빔 모델을 할 때 나오는 익스포트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도면 등등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작업하면서 항상 보고서라는 걸 저는 이제 같이 만들거든요. 모델만 딱 주면요, 못 써먹는데, 보고서랑 같이 주면은 같이 써먹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 제품에는 항상 사용 설명서가 딸려오듯이, 이 모델에 대한 사용 설명서격인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홀더. 이거는 이제 작업자들마다 자료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그 납품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을 때는 납품 도서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업이라는 홀더가 또 만들어놨는데, 뭐 자동 백업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행위에서 백업을 하는데 어떤 단계별 일자를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백업을 하길 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업이라는 홀더를 만들어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홀더를 한번 보시면은, 전에 혼자 건축 부분만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분야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분야가 같이 하다 보니까 A가 이제 건축의 약자라고 해갖고 A로 만들어 놓고, 구조 부분, MEP의 기계, 전기, 소방, 그러면 기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all이라고 한 부분은 얘를 통합해서 어떤 뷰를 보거나 또 그런 식으로 할 때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이제 건축 쪽이니까 건축 부분을 보시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구조가 배치도가 있고요. 전체 바라볼 수 있는 배치, 땅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동이라는 걸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단위 세대가 나눠져 있는데, 그거마다 레벨을 좀 정해서 여기 부분에다가는 배치, 땅에 관련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넣고요. 모델을. 주동 안에 들어가면은 동에 대한 부분 모델링을 넣고요. 그 동 밑에는 단위 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 단위 세대를 모델링 한 거를 동에 조합하고 동을 배치에다가 조합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하이 구조에다가 넣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뭐 더 좋은 거는 사실은 같은 평행선상에 넣으면 좋은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항상 이제 그 링크라는 부분을 넣는데, 뭐 DWG 파일, 2D 도면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필요 없는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2D 도면을 항상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뭐 검토용으로 쓰던 배구 깔고 그리던 하다 보니까 계속 DWG 파일을 링크를 걸어서 쓰는 게 좋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걸 두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에 대한 DWG가 있고, 단위시에 대한 DWG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폴더 구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안에 있는 그 파일을 보시면은 파일 이름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 뭐 프로젝트명을 주고, 요거 같은 거 이제 동 이름이거든요. 715동 뭐 그런 식의 방법을 한다든가, 단위 세대 쪽에 들어가면 84A1 타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입으로 간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이름을 좀 정의를 하고 가는 게 좋고, 그렇게 기록된 거가 레포트의 그 보고서 형태로 가져가 주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작업할 때 편해지는 거죠. 영속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빔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고서류들이 여기는 없는데, 활용 보고서라는 게 있고, 뭐 수행 보고서, 결과 보고서, 뭐 진행 보고서, 뭐 보고서 형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예, 내용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레비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2013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하고 다르게 레빗 프로그램들은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두 달 뒤에 쓰는 최신 버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한글판을 쓰고 있는데, 한글판, 영문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상관없는데, 뭐 옛날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가 작업하기 편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나중에 어떤 이제 변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영문판으로 쓴다든가 한글판을 쓴다든가, 또는 그런 과정을 몇 번 스터디를 해보면 답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 파일에서 작업한다고 보고, 새로 작성하기를 하나 열어서, 네, 레빗은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캐드 파일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미리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 기준층 평면도거든요. 이 기준층 평면도를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좀 보시면은 어떻게 할까? 예. 일단은 인면에서 딱 보시면은 이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레벨과 평면과 인면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은 이 층고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의 단위 세대 부분은 한 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지붕까지는 필요 없고 1층, 2층 이름을 좀 다르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아파트 단위 세대 같은 경우는 하부층하고 상부층이라는 표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하부층, 상부층, 그리고 층고는 얼마나 할까요? 요즘엔 층고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2850, 뭐 2900, 뭐 그 정도 많이 쓰거든요. 좀 특화하면 2900 많이 쓰고, 일단 여기서는 29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층은 솔직히 필요 없는데, 일단은 그냥 내비두고 작성을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주석에서 디멘전으로 높이 값을 표기해놓고 작업하는 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평면으로 가서 이제는 캐드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삽입에 가시면 레빗 링크가 있고요, 캐드 링크가 있고, DWF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캐드 링크라는 걸 쓸 겁니다. 근데 캐드가 링크하는 방법이 있고 가져오기 방법이 있는데요. 가져오기 방법은 여기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링크는 아까 제가 이제 폴더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링크 홀더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하면 캐드 파일이 바뀌었을 때 계속 업 버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가능하게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요 폴더거든요. 요 폴더에 비메라는 홀더가 있고요. 아까 잠깐 보여줬던 이런 홀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모델, 아키텍처, 건축, 약간 다르죠. 그때랑 또 파일, 홀더 체계가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저장 누르고, 여기에 빔의 모델의 아키텍처, 일단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고요. 이 홀더 안에 링크 DWG라는 홀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까 보셨던 CAD 파일을 볼까? 이 파일을 여기다 일단은 찾아서 놓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파일 밑에 DWG 폴더 안에 그 CAD 파일을 참고한 걸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보이죠. 이제 좀 특성을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레빗은 어떤 이 폴더 창이 떴을 때 이 떠는 방법이 제일 마지막에 세팅된 게 뜨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이게 저장을 했잖아요. 저장한 경로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작업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계속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들 바로가기를 하나, 현재 홀더를 하나 추가해 놓으시면은 작업하기가 편해요. 이거 계속 작업하는 것들은 요거 클릭해서 가면 되니까요. 딴 데 있더라도 요거 클릭하면 여기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작업하실 방법으로 가고, DWG에 CAD를 클릭하시면은 세팅을 몇 가지 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현재 뷰라는 요 항목이 있고요. 색상, 유지를 할 거냐, 반전을 할 거냐. 흑백은 보통 잘 안 쓰고요. 유지를 하거나 반전을 하는데, CAD 같은 경우는 그 검은색 배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선이 좀 다르거든요. 하얀 선을 쓰잖아요. 근데 레빗은 하얀색 바탕에서 보통 작업하다 보니까 검은색 선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제 반전하는 거가 조금 유리해요. 뭐 사용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하고 레벨 같은 부분은 뭐 그냥 모두 두시면 되고요. 가져오기 단위는 보통은 자동 탄지를 넣으면 보통 가져옵니다. 잘. 근데 혹가다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밀리미터, 이게 저희는 이제 건축은 밀리미터 단위를 쓰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놓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부분은요, 자동으로 가져오는 항목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자동 같은 경우는 중심 대 중심, 원점 대 원점, 공유 좌표별. 이 공유 좌표라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정말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타겟은 단위 세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아니고요. 일단 중심 대 중심으로 해서 가져오는 걸로 선택을 하고요. 이 CAD가 어디에 배치될 거냐? 아까 이제 저희가 하부층을 만들었잖아요. 현재 이 하부층이라고 표기된 거는 현재 열려 있는 부분이 하부층에서 열었기 때문에 하부층이라는 걸로 그냥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면 딱 중앙에 이제 배열되어 있는 거죠. 중앙이라는 기준을 가져가는 거는 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기준으로 중앙에 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져왔는데 볼까요? 아까 CAD 파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뭐 상관없이 다 들어와 있고요. 아까 이제 불러올 때 한 가지 옵션 중에 이 현재 뷰만 체크 안 하고 이제 가져왔는데 요 두 가지를 좀 차이를 알려드리면은, 이 CAD 파일 가져온 게 2D 2층 평면도 이게 상부층이죠. 상부층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 CAD 파일을요, 클릭해보면 여기 베이스 레벨 부분을 하부가 아니라 상부층으로 바꾸면요, 상부층으로 올라와요.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3D 뷰에서 얘를 클릭하고 하부층으로 놓으면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걸 지우고서